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주 큰일을 겪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슬픈 일과 감동적인 일을 겪으면서 우리 부부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사랑하는 아빠가 돌아가셨고 재산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남편을 오해하고 이혼하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모든 오해를 풀었고 시부모님과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순간의 오해로 정말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속 깊은 남편과 시부모님 덕에 저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고 가족의 힘이 참 크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존경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부모님과 멋진 우리 남편을 자랑하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남편과 저의 가족 관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외동이고 부모님 모두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저도 남편처럼 외동이지만 학창시절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빠와 함께 지냈어요. 그러다 작년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죠.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병원에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더라도 가능한 만큼 모르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끝까지 제가 몰랐으면 했다고요. 한참 사춘기라 예민하기도 했고 학업에 방해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요.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면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마음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답니다. 딸에게 기억되는 본인의 모습은 아파서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곱게 웃고 있는 모습이기를 바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이모네에 일이 있어서 한동안 거기 있다가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어른들 일이라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치료 중이셨는데 저는 엄마가 이모네랑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루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변기랑 타일에 피가 흘러져 있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볼일 보고 계시던 아빠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익숙하다는 듯 엄마를 번쩍 안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요. 아빠, 엄마 많이 아픈 거야? 엄마 이렇게 쓰러진 거 이번이 처음 아니지? 그게... 왜 말 안 했어? 난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다른 엄마들처럼 고생 뒷바라지도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서운했잖아. 엄마는 네가 모르기를 바랬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해줄 수 없는 엄마라 그게 너무 미안해서. 신경 쓰이지 않게 그것만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그랬어. 제가 고2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암에 걸리셨어요. 어떻게든 병과 싸워보려고 수술도 받고 열심히 치료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서 회복에 전념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또 재발하셨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늘 이모 집에 가 있는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통 고3이 되면 가정에서 많이 챙겨주잖아요. 친구들 부모님은 공부한다고 고생한다,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신경 많이 써준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공부를 하던 어느 대학을 가던 별 상관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비뚤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지난날에 제가 너무도 싫고 미웠습니다.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관심 주려고 하면 갑자기 왜 관심 주는 척이냐면서 원래 하던 대로 신경 끄라고 엄마를 밀어냈거든요. 그랬던 행동들이 너무도 후회됐습니다. 저한테 숨기려고 두 분이서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이날부터 저는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부모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엄마를 보살피기도 했고 또 엄마가 심심하실까봐 재미있는 이야기, 학교 이야기 등 제잘제잘 이야기해드리고 했어요. 엄마는 괜히 본인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면서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한참 공부할 시기인데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집중 잘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엄마가 걱정하시지 않게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 성적이 떨어진 걸 알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도 내가 해야 할 몫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였고 합격 통지서를 엄마께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엄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하기 이틀 전에 엄마는 눈을 감으셨거든요. 엄마, 안 돼. 나 대학에 들어가는 거 본다고 했잖아. 이렇게 눈 감으면 절대 안 돼. 곧 있으면 합격 발표 나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나랑 같이 확인하자고 했잖아.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앞으로 우리 딸 옆에 있어주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늘 지켜볼게. 엄마 먼저 가 있을 테니 우리 딸은 천천히 와. 알았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봐도 참 사이좋은 인고 부부셨거든요.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아빠와 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남겨진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마음이 더 와닿더라고요. 아빠는 몇 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를 정성껏 간호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엄마 앞에서 힘든 내색조차 안 하셨어요. 그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미소 뒤에 엄청난 슬픔과 걱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의 수술비에 치료에 돈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프면서도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셨대요. 아빠는 괜찮다면서 병원비 낼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를 안심시키셨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픈 엄마를 간호하려면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아빠의 직업은 건축가였습니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를 간호하다 보니까 일에 전념할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은 엄마 몰래 사업을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것을 처분하기도 했고 신용대출에 집 담보대출에
나중에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엄마가 잠든 밤이면 대리기사 일을 하기도 하셨대요. 그만큼 정말 헌신적으로 엄마를 살리고자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죽어라 아둥바둥 버텼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술에 의존하며 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드시고 밤에는 엄마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로웠어요.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엄마를 놓아주자고 했지만 아빠는 그럴 때마다 그저 목 놓아 우시기만 하셨죠. 그래서 대학생이 된 후부터 모든 걸 제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아빠인데 차마 저까지 보태는 게 미안하더군요.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다행히 이모 삼촌 등 친척들이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집이 넘어가는 걸 위기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먹을 시간, 잠잘 시간 다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과 학비를 마련했어요. 한 번은 죽어라 아르바이트 해도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해서 휴학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만 휴학하고 다시 복학해서 공부하고 또 등록금 마련될 때까지 휴학할 생각이었죠. 한 번은 아빠가 제 방에서 휴학 신청서를 보게 되었고 그때 꼭 저를 안으며 미안하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동안 슬픔에 빠져 있느라 저를 잘 챙기지 못했다면서 엄마가 마지막까지 제 걱정만 하다가 눈을 감으셨다는데 하나뿐인 우리 딸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본인이 미쳤었다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물론 술에만 의존하는 아빠를 다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학 신청서를 보고 마음을 다잡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는 이날 이후로 집에 있던 술을 모조리 버리며 술을 딱 끊으셨고 죽어라 일만 하셨습니다. 은행 대출금, 지인에게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 나가셨어요. 그러고는 아빠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학 등록금을 꼭 마련해 줄 테니까 휴학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본인이 안 자고 안 먹고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만큼은 꼭 잘 키워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정신 차려서 미안하다며 정말 쉬지도 않고 일만 하셨어요. 대출금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 갚기도 빠듯하실 텐데 제 등록금까지 마련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아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생 끝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를 시집 보내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자식 잘 키워서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저와 아빠만 걱정했던 엄마에게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냐며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정말 걱정 없이 푹 쉬라는 말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시집간 후에도 혼자 지내시는 아빠가 걱정됐어요. 이제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아빠는 대출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든 다 갚고 싶어 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매달 얼마씩 용돈 겸 드리겠다고 했고 그만큼은 쉬시라고 했죠. 그러나 아빠는 시집 갔으니 이제 아빠 걱정은 말라고 하셨고 매달 용돈 챙겨주고 그러면 남편이 싫어할 거라고 나중에 사위 얼굴 볼 낯이 없다면서 받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진짜 용돈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실랑이가 있었는지 몰라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돕고 싶은 마음에 남편 몰래
투잡을 뛴 적도 있어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도 되는데 아빠는 본인에게 빚이 있다는 걸 사위가 모르길 바라셨습니다. 저한테도 혹시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걸 알면 안 좋아할 거고 괜히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남편 모르게 투잡을 뛰면서 아빠를 도와드리고자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아빠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따님이시죠? 여기 병원인데 지금 아버님께서 위독하세요. 네? 아, 아빠가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하던 일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아빠가 위독하다는 말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제가 도착하기 전에 아빠는 이미 눈을 감으신 후였어요. 아빠는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일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너무 늦게 발견한 까닭에 그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우리 아빠는요, 본인이 벌려놓은 일 책임지고 수습하고자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약속한 대로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좀 아빠를 제대로 도와드리겠구나 싶었는데 허무하게 아빠를 잃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게 더 많은 능력이 있었더라면 빨리 아빠를 도와드렸을 텐데, 그럼 이렇게 과로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갑자기 아빠를 잃은 터라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마쳤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남편의 도움이 참 컸어요. 힘들어하는 저 대신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줬고 남편 덕에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잘 모셔놓고 저는 잠시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빠의 짐을 정리해야겠다고 어렵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시던 집도 그렇고 짐도 그렇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둘씩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친정집으로 갔는데 그때 집 앞에 있던 한 아줌마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제가 아빠의 딸인 걸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아빠 돌아가신 걸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상황이 이런 말하기 미안하다면서 머뭇거리시다가 제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무슨 서류인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세상에 그건 다름 아닌 아빠의 채무 목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아빠가 우리한테 갚아야 할 돈이야.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네 아빠한테 돈 다 못 받았어.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빠가 매달 조금씩 천천히 갚았거든. 이 집 넘어가지 않게 도와준 친척들 돈부터 갚고 싶다고 하도 사정해서 알겠다고 조금씩 갚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으니 어쩌겠니. 너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 돈이 꼭 필요해. 정말 미안하고 마음 아프지만 어쩌겠니. 우리도 살아야지. 다행히 네 아빠가 친척들 돈은 다 갚았다고 하더구나. 이 집이라도 지켜냈으니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이 집 처분해서 우리 돈 해결해주면 좋겠어. 아줌마는 채권인 대표로 제게 이야기한다면서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해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 집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번에 다 갚지는 못해도 아빠처럼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 집 처분해서 돈 갚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본인도 정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이 집 처분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자고 하셨습니다. 우선
시간을 조금 줄 테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게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동안 숨겨서 미안하다. 사실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아빠는 매달 일하시면서 갔던 중이었다는 걸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집 처분하고 남은 돈 다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그 정도면 갚고도 남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집 처분 안 하면 소송 건다는데 이렇게 고집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당장 해결할 능력도 안 되는데 집 처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말이 맞아요. 그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집 마련한다고 대출금 다 끌어써서 더 대출받기도 힘들고 어디 빌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집만큼은 팔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은 아빠가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우리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건축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땅을 하나 사서 그곳에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만드셨습니다. 집안 곳곳 다 아빠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어요. 건축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두 아빠의 작품입니다.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갔어요. 아직도 곳곳에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아빠가 제게 선물로 주려고 마당에 손수 나무그네도 만들어 주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과나무도 심으셨어요. 집은 곧 우리 가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다니요. 누군가 제게 100만금을 준다고 해도 결코 팔 수 없습니다. 그 집이 제게 어떤 집인데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며 추억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곳.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 곁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 집이에요. 절대 팔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울면서 설명하고 다른 방법이 없냐며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부담감을 줘서 정말 미안했지만 집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오히려 그 집을 보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만 가면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를 텐데 힘들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냥 이참에 깨끗하게 팔아버리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추억은 그저 추억일 뿐이라며 집과 추억을 연결짓지 말라고 하더군요. 해결할 방법은 집을 처분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냐고 화를 내더군요. 이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물론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지 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심정이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집을 잃게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돈 안 갚으면 소송 걸어서 아빠가 제게 주신 유일한 유산을 빼앗아 가겠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돈을 떠나서 제게는 정말 소중한 집이잖아요. 저만 발 동동 구르는 것 같고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할 능력도 없으면서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도 참 이기적이죠. 집이 넘어갈 위기라 그만큼 두려워서 제대로 된 사고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빠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소중한 집까지 넘어갈 위기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해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새벽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고 항상 나가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싸운 뒤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남편이 저를 피하니까 우리 둘의 관계는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빠를 떠나보냈고 집 문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뭘 어떻게 해도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자 남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솔직히 이건 우리 집 일이잖아요. 남편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겠다 싶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떠안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연락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할 말이 있으니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이혼? 그래, 이혼. 우리 이혼하자. 그동안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야. 나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우리 집 문제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피해 입혔다는 생각에 나도 많이 괴로울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어. 당신 그동안 일부러 나 피했잖아. 이제 안 그래도 돼.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이혼하자. 그게 좋겠어. 내가 당신을 피했다고? 당신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냐고. 그동안 당신 피한 게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아니다, 됐다. 이렇게 날 몰라주는데 말해서 뭐해? 나보다 그 집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들어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때 남편의 반응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을 바라고 있는 줄 알았고 제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릴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참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싸우면서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빠 장례식도 잘 못 치렀을 거예요. 남편이 제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 문제를 남편에게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참 후회되더라고요. 우리 집 일은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데 말이죠.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매달 얼마씩 빚을 갚아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돈을 버는 족족 다 빚 갚는 데 들어갈 텐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남편이 버는 돈에 기대어 사는 것도 염치 없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저 혼자 빚 갚으며 고생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제 선택을 존중하고 감수해 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한 겁니다. 저는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온 남편에게 이제 편히 집에 와서 쉬라고 했죠. 그리고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좋게 좋게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냐며 놀랐고 시어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보시며 구경하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사돈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 정도 되는 유산인가 직접 보려고 왔지. 이렇게 좋은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놓고 뭐? 이혼? 그이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그 말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든지. 처음에는 네 마음이 많이 힘들 때라 그런 말 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아니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 그리고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집을 물려받아 놓고 이혼하자는 건 아니지? 시모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 다 들으신 거 아니냐.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결국 제가 가질 수 없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칫하면 빚쟁이들한테 넘어갈 판이지만 그러지 않게 노력할 거라고 했고 이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팔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한 선택이니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서 그동안 피한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시모는 그런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시모는 사실 남편을 통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괜히 말해봤자 제 속만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당도 넓고 집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며 현금으로 치면 값이 꽤 나가는 집인데 이렇게 큰 유산을 받아놓고 이혼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집이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데 시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집 팔아서 빚쟁이들 돈 처리하고 남은 돈 탐내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요. 이 집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세요? 저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을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정말 너무한다고 소리치고 눈물을 흘렸어요. 뭐라고 한들 남편과 이혼할 생각 변함없고 혹시라도 이 집을 위자료로 반 나누자고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기간 짧아서 나눌 필요 없다고 변호사 통해서 다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집이라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들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자세히 보니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시모는 이거 주려고 왔다면서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나한테 통장을 왜 주는 걸까 싶어서 조심스레 통장을 열어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2억 5천만 원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름 돋게도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이었어요. 시모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좋고 멋진 집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팔기는 왜 팔아? 평생 끼고 살아야지. 어머니, 그 돈으로 갚을 돈 갚고 다 끝내버려라. 그래야 사돈도 편히 눈 감고 쉬실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은 없던 일로 해라. 아, 이까진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괜히 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화해해.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왜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가족끼리는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저 이 돈 당장 갚을 능력 없어요. 다 갚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장담할 수 없고요. 얘는 날 뭘로 보고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 같니? 걱정하지 마라. 빨리 돈 갚으라고 재촉 안 할 테니까. 갑작스런 통장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제게 어머님은 몰랐던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시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꺼내며 돈 좀 마련해 줄 수 없냐며 부탁했대요. 하지만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도 제 사정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디 빌릴 만한 곳도 마땅히 없었고 그렇다고 두 분 다 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대출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술 먹고 엉엉 울면서 집사람한테는 그 집이 정말 소중하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답니다. 자식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노후자금으로 마련해뒀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처분되자마자 저한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떠안아야 할 빚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헤어지고 싶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일 이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피했던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동안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투잡을 뛰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긴 왜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 노후자금 포기하고 며느리 도와준다고 하니까 고마워하더라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서 매달 얼마씩 챙겨준다고 하더라. 됐다고 그냥 부족하더라도 애아빠 연금 받아서 생활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마음이 쓰이는지 퇴근하고 쉬지도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 주말에도 그렇고. 그동안 집에 안 들어갔던 건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대. 가뜩이나 미안해 할 텐데 고생하는 거 알면 얼마나 더 미안해 하겠냐고 하더라. 내 아들이지만 참 속이 깊어.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간의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건 저를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모든 퍼즐이 다 들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을 오해한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이렇게나 생각해 주는지도 모르고 괜한 자격지심에 안 좋게 생각했던 게 후회스러웠어요. 어머님께 오해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과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눈물을 보이시더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잘 해결하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 잘 지켜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용기 내어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그새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이혼 서류 주려고 왔냐면서 정말 이렇게 독하게 굴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왜 우냐면서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어머님께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어머님 다녀가셨어. 나한테 빚 해결하라고 통장 주시더라. 당신이 부탁했다면서 평일 저녁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알아? 왜 말 안 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오해했잖아. 그걸 어떻게 말해? 당신 마음 아프게.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미안해할 거잖아. 그거 보기 싫어서 그랬어. 미안해. 솔직하게 말 못해서.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나는 당신이 우리 집안일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오해했어. 내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못나게 생각했고, 이렇게 날 위해주는 당신한테 이혼하잔 말해서 미안해. 나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어. 나도 당신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거든.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부담될 게 뭐 있어. 가족이란 건 서로 돕고 이해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이겨내주는 거잖아.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부부는 지난날의 오해를 모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사랑을 느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도와줄 능력은 없는데 제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대요. 남편으로서 저를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의 능력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괜한 말로 제게 신경질을 부렸대요. 말다툼하고 집을 나온 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혼자 많이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대요. 어떻게든 친정집을 지켜주기로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대출도 알아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 이야기도 꺼내보려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께 찾아가 모든 걸 털어놓고 도움을 청한 거였죠. 처음에는 부모님의 노후자금이라 망설여지기도 했고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당황스러워 하셨고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으로 모든 빚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중한 우리 집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선물을 마련해서 시부모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매달 용돈을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분은 신혼집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들 텐데 됐다면서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됐다고 하셨지만 제가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는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고 친정집 역시 지키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아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시부모님과 남편의 도와준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은 처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과 거리가 있어서 조금 고민됐지만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살던 집 처분하고 그걸로 은행 대출금 정리하면 시부모님 용돈을 더 많이 챙겨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또 나중에 아이 낳으면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기 좋으니까 아빠가 만든 집에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부모님은 직장이랑 거리가 먼데 괜찮겠냐, 괜히 본인들 때문에 무리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저희는 멀면 먼 대로 더 일찍 일어나면 되고
그만큼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두 분을 더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거리가 멀 뿐이지 차가 있으니까 출퇴근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를 쏙 빼닮은 예쁜 딸도 태어나요. 이제 둘이 아닌 셋이 되겠네요. 태어날 딸아이도 어린 시절의 저처럼 넓은 마당을 뛰어놀고 한쪽에 있는 그네도 타면서 즐겁게 놀겠죠? 생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서 많은 추억들을 채워나갈 생각이에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